봄이었다. 벚꽃이 하얗게 흩날리던 그 4월의 오후. 교문 앞에는 언제나 아이들이 짝을 지어 쏟아져 나왔고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골목을 따라 멀리 퍼져나갔다. 그런데 그 흐름에서 항상 혼자 남는 아이가 하나 있었다. 가방 끈을 두 손으로 꼭 쥐고 교문 기둥에 등을 기댄 채 다른 아이들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꼼짝도 않는 아이. 10살의 강수진. 광교산 아래 사랑마루 보육원에서 자란 아이였다. 수진이가 왜 항상 혼자인지 아이들은 굳이 물어보지 않았다. 이유를 알고 있으면서도 말을 걸지 않는 것이 더 편했던 거겠지. 어른들도 마찬가지였다. 고아원 아이라는 사실은 그 동네에서 일종의 보이지 않는 선이었다. 수진이는 그 선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먼저 다가가지 않았고 기다리지도 않았다. 매일매일 그냥 혼자 걸었다. 학교에서 보육원까지 그 20분 남짓의 거리를 혼자 걸었다. 봄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교문 앞. 그날도 수진이는 혼자였다. 모든 아이들이 떠나기를 기다리며 교문 옆에 붙어 있었다. 그런데 그때였다. 자전거 한 대가 빠르게 골목을 돌아 나타나더니 수진이 앞에 딱 멈춰섰다. 자전거 페달을 밟던 소년이 헬멧도 없이 씩씩하게 안장에 앉아 수진이를 내려다봤다. 같은 반 이승우였다. 야, 강수진, 혼자 뭐해? 수진이는 잠깐 소년을 바라봤다. 말을 거는 아이가 워낙 없었으니까. 아, 이제 집에 가려고. 소년은 잠깐 수진이를 봤다. 그러더니 아무렇지 않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다. 집이 어느 쪽이야? 저쪽 고개 넘어 동수원 쪽으로 가야 돼. 그래, 나도 그쪽 방향이야. 그 말이 거짓말인 걸 나중에야 알았다. 승우의 집은 정반대 방향이었다는 걸. 소녀는 자전거 짐바지를 손으로 툭툭 두드렸다. 아무 말 없이 그냥 그 작은 손짓 하나로. 수진이는 조금 망설였다. 낯선 친절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는 나이였으니까. 하지만 결국 가방을 고쳐 메고 짐바지 위에 살며시 앉았다. 자전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바람이 불고 벚꽃이 흩날렸다. 그날 수진이는 처음으로 누군가의 등을 보며 길을 달렸다. 튼튼하지도 않고 넓지도 않은 10살짜리 소년의 등이었지만 수진이는 그게 왜 그렇게 든든하게 느껴졌는지 오래오래 기억했다. 그날 이후로 승우는 매일 교문 앞에 나타났다. 비 오는 날에도 바람 부는 날에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기다렸다. 처음엔 수진이도 어색했다. 왜 이러는지 물어볼 수가 없었다. 물어봤다가 그냥 심심해서라는 대답이 나오면 더 서운할 것 같았으니까. 그래서 그냥 탔다. 매일 그 등을 보며 짐바지 위에 몸을 올렸다. 승우는 달리면서 이런저런 말을 했다. 오늘 급식 반찬이 맛없었다거나 선생님이 또 자기만 혼냈다거나 골목 저 끝집 강아지가 오늘은 짖지 않았다거나. 수진이는 그런 이야기들이 좋았다.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도 자기한테 말을 거는 사람이 있다는 게 그냥 좋았다. 그리고 가끔 승우가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배고프지 않아? 오늘 무슨 일 있었어? 거기 손잡이 잡아. 넘어지면 어떡해. 그 말들이 수진이한테는 작은 보물 같았다. 아무도 묻지 않는 것들을 이 아이는 물어봤으니까. 어느 여름날 오후 갑자기 비가 쏟아졌다. 승우와 수진이는 교문을 나서다 빗속에 갇혔다. 우산도 없었다. 승우는 잠깐 망설이다 수진이 머리 위로 자기 가방을 들어 얹어줬다. 야, 뛰어. 둘이 함께 빗속을 달렸다. 처마 밑으로 뛰어들어 숨을 고르는데 수진이의 머리카락이 다 젖어 있었다. 승우가 자기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다. 구겨져 있고 색도 발에 있었지만
그걸 수진이 머리 위에 올려놓아 줬다. 수진이는 그 순간 울고 싶어졌다. 왜인지는 몰랐다. 슬픈 게 아니었는데 그냥 누군가가 이렇게 해주는 게 처음이어서 결국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다. 승우는 수진이가 우는 걸 보고 당황했다. 야, 왜 울어? 비 맞은 게 그렇게 싫어? 수진이는 고개를 저었다. 그게 아니라 승우는 뭐라 더하지 않았다. 그냥 나란히 처마 밑에 서서 빗소리를 들었다. 그게 더 고마웠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 초등학교 5학년 겨울이었다. 보육원의 새로운 선생님은 규칙을 엄하게 지키는 사람이었다. 취침 시간 이후엔 불을 끄고 아이들이 말을 해서도 안 됐고 부모님 기일에도 특별한 외출은 허락하지 않았다. 그날은 수진이 엄마 아빠의 기일이었다. 매년 이맘때면 수진이는 조용히 이불 속에서 사진을 꺼내봤다. 화재로 돌아가신 부모님의 낡은 사진. 그게 수진이가 가진 전부였다. 그런데 그날새 선생님이 소지품 검사를 하다가 부모님 사진을 빼앗았다. 규정상 개인 사진은 보관함에 넣어둬야 해. 수진이는 돌려달라고 했다. 오늘 하루만큼은 가지고 있게 해달라고. 선생님은 안 된다고 했다. 수진이는 침대에 앉아 한참을 꾹 참았다. 참고 또 참았다. 하지만 불을 끈 방 안에서 아이들이 모두 잠든 그 어둠 속에서 결국 참지 못하고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다. 슬리퍼도 신지 못하고 잠옷바람으로 보육원 문을 열고 뛰쳐나왔다. 12월의 바람이 살을 애는 것 같았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다. 발이 어디를 향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달렸다. 그런데 어느 순간 눈앞에 골목이 보이고 그 골목 끝에 낡은 집이 보였다. 골목 계단 위 파란 대문이 있고 작은 창이 있는 승훈의 집이었다. 수진이 자신도 몰랐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발이 기억하고 있었던 거겠지. 가장 따뜻한 곳을. 작은 창을 두드렸다. 한 번, 두 번. 한참 후에 창문이 열렸다. 수진을 보더니 승우가 집 밖으로 뛰어나왔다. 잠옷바람에 눈이 풀려 있었다. 수진이를 보더니 눈이 번쩍 뜨였다. 야, 너 왜 맨발이야? 지금 몇 시인데? 수진이는 말을 못했다. 그냥 서서 소리 없이 울었다. 승우는 아무 말 않고 문을 더 열었다. 들어가자고. 승우 어머니가 부스스하게 나오시다 수진이를 보고 아무것도 묻지 않으셨다. 그냥 부엌으로 가시더니 따뜻한 우유 한 잔을 가져오셨다. 수진이는 승훈의 식탁에 앉아 우유를 마시며 오래 울었다. 승우는 맞은편에 앉아 졸린 눈을 비비면서도 자리를 뜨지 않았다. 그날 밤이 수진이에게는 가장 따뜻한 밤이었다. 6학년 봄이었다. 승우가 어느 날 수진이를 불렀다. 마을 뒷산 오솔길 끝 오래된 느티나무 아래. 여기 와봐. 타임캡슐이야. 승우는 빨간 과자 상자를 들고 있었다. 안에는 연필과 종이가 들어 있었다. 우리 각자 꿈을 써서 여기다 묻자. 왜? 나중에 커서 꺼내보게. 그때 되면 이 꿈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게. 수진이는 멍하니 승우를 봤다. 왜 그런 걸 하자는 건지 이해가 안 됐다. 하지만 승우가 먼저 종이에 연필로 뭔가를 쓰기 시작했다. 수진이도 종이를 받았다. 한참을 생각했다. 꿈? 자기한테 그런 단어가 어울리는지도 잘 몰랐다. 그래도 천천히 썼다. 오래도록 가족이랑 밥 먹는 사람이 되고 싶다. 외롭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다. 종이를 접어 상자에 넣었다. 승우도 자기 종이를 접어 함께 넣었다. 수진이는 보지 못했다. 승우가 뭐라고 썼는지. 물론 승우도 수진이 뭐라 썼는지 몰랐다. 승우가 과자 상자 뚜껑을 닫고 비닐로 감쌌다.
그리고는 느티나무 옆 흙을 작은 삽으로 파더니 상자를 넣고 다시 흙을 덮었다. 여기다 묻은 건 우리만 아는 거야. 언제 꺼내봐야 해? 우리가 30살 되는 해 봄에. 우리가 30살 되면 누가 꺼내? 같이 꺼내야지. 둘이서. 그 말이 수진이는 왜인지 마음에 걸렸다. 같이. 그 단어를 이렇게 당연하게 쓰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둘이 흙 묻은 손을 옷에 닦으며 산에서 내려왔다. 봄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쏟아졌다. 그러나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반이 달라졌고 승우 주변엔 친구들이 많아졌다. 수진이는 여전히 조용했다. 복도를 지나갈 때 수진이와 눈이 마주치면 승우는 웃어줬다. 하지만 먼저 다가오진 않았다. 어느 날은 승우가 친구들과 함께 지나가다가 한 친구가 수진이를 보고 말했다. 야, 이승우. 저 여자애 알아? 모르는 사이는 아니야. 고아원 애잖아. 어울리지 마. 승우는 멈추지 않았다. 그냥 친구들을 따라 지나갔다. 수진이는 그걸 복도 끝에서 봤다. 듣고 싶지 않았는데 다 들렸다.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은 오래 걸렸다. 발이 무거워서 자전거는 더 이상 오지 않았다. 수진이도 기다리지 않았다.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걸 알았으니까.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이 시작되던 날,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 수진이를 사무실로 불렀다. 수진아, 너를 입양하고 싶다는 분들이 계신다. 수진이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입양. 오래 기다려온 말인데 막상 들으니 실감이 나지 않았다. 입양 가족은 서울에 사는 부유한 집이었다. 아이가 없어 오래 기다렸다고 했다. 잘해주겠다고, 공부도 시켜주겠다고. 수진이는 짐을 쌌다. 얼마 없는 옷들과 부모님 사진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을 뒷산 쪽을 한번 바라봤다. 과자 상자가 묻혀 있는 느티나무 방향을. 다시 올 수 있을지 몰랐다. 꺼내자고 한 사람한테 말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 사람과 만나서 말하기도 힘들어졌다. 수진이는 그렇게 수원을 떠났다. 이름도 바뀌었다. 강수진에서 최연우로. 새 이름을 처음 불렸을 때 수진이는 잠깐 대답을 못했다. 내 이름이 아닌 것 같아서. 수진이가 입양된 사실을 승우는 한참 뒤에야 알았다. 어느 날 보육원 앞을 지나다 아이들이 달라진 것을 봤다. 수진이가 없었다. 선생님께 여쭤보니 입양 갔어요. 짧게 대답했다. 그게 다였다. 어디로 갔는지 잘 지내는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승우는 한동안 느티나무 아래를 혼자 갔다. 상자가 묻혀 있는 자리. 거기 서서 한참을 있다가 돌아왔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무렵 승우네도 힘들어졌다. 아버지의 사업이 부도를 맞았다. 빚쟁이들이 집 앞에 오고 어머니는 울었고 아버지는 밤늦게야 들어오다 결국 집을 나가셨다. 승우는 학교를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중학교 3학년 15살이었다. 공부할 시간보다 일할 시간이 많은 10대가 됐다. 꿈 같은 건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그냥 하루하루 어머니 얼굴이 덜 지치게 그것만 생각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강수진은 최연우가 되어 서울에서 자랐다. 입양 부모님은 나쁜 분들이 아니었다. 딸처럼 잘 챙겨줬고 공부도 시켜줬다. 하지만 그 집에서 연우는 항상 약간의 어색함을 느꼈다. 따뜻하지만 내 온기는 아닌 것 같은, 가족이지만 가족 같지 않은. 명절엔 안부 문자가 왔다. 연우도 답장을 했다. 그게 전부였다. 승우는 군대를 전역하고 주류회사 배송 직원이 됐다. 매일 새벽 창고에서 술박스를 싣고 트럭을 몰고 식당과 가게를 돌았다. 어머니는 여전히 식당 일을 하셨고 둘은 작은 빌라에서 살았다.
소박하고 조용했지만 그걸로 충분했다. 가끔 봄이 되면 승우는 이유도 없이 마을 뒷산 방향을 바라봤다. 느티나무 밑에 있는 과자 상자, 그리고 짐바지 위에 앉던 작은 아이. 새벽 6시, 창고 형광등 아래서 승우가 술박스를 옮기고 있다. 어깨가 굵어졌다. 손에 굳은 살이 박였다. 하지만 눈빛은 어릴 때와 비슷하게 조용하다. 동료 민준이 쫓아오며 말한다. 야, 이승우, 오늘 마지막 코스 어디야? 인계동 중심상 가요. 다사랑 호프. 거기 새로 생긴 호프집? 사장이 젊고 예쁘다던데. 승우는 박스를 내려놓으며 무관심하게 대답한다. 사장이 예쁘든 아니든 맥주만 넣어주면 끝나요. 민준이 혀를 찬다. 야, 너도 나이가 있는데 마인드 좀 바꿔라. 연애는 생각도 없어? 승우가 피식 웃는다. 형이나 먼저 하세요. 트럭이 도심을 가로지른다. 라디오에서 낡은 노래가 흘러나온다. 창밖으로 벚나무 가로수가 지나간다. 승우가 잠깐 창밖을 본다. 봄이다. 매년 봄이 되면 이유 없이 마음 한쪽이 조금 허전해진다. 익숙해진 허전함이지만 인계 중심상가에 새로 생긴 호프집, 다사랑 호프. 연우가 유리창을 닫고 있다. 소매를 걷어붙이고 키에 비해 좀 긴 팔걸레를 들고 사장 지수가 옆에서 말한다. 연우야, 이번 주말이 오픈인데 그렇게 기운 없이 닦으면 손님이 안 와. 연우가 웃는다. 팔에 힘없는 게 아니라 유리가 너무 넓은 거예요, 언니. 지수가 다가와 같이 닦으며 말한다. 그나저나 양부모님한테 연락은 왔어? 연우의 손이 잠깐 멈춘다. 명절에 안부 문자 한 통씩은 오더라고요. 저도 답장 드리고요. 그래도 키워주신 분들인데. 연우는 창밖을 보며 담담하게 말한다. 키워주셨죠?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집이라는 느낌은 한 번도 못 받았어요. 잠깐 침묵이 흐른다. 연우는 닦던 유리에 자기 얼굴이 비치는 걸 본다. 웃고 있지만 조금 멀리 있는 눈빛. 오픈 전날 저녁. 연우는 혼자 버스를 탔다. 장안구청 방향으로. 몇 번이나 다시 돌아갈까 생각했지만 결국 장안구청에서 내렸다. 조원동은 조금 달라져 있었다. 골목이 좁아진 것 같기도 하고 넓어진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란 게 이상한 건지 아니면 자기가 커버린 건지. 어릴 때 걸었던 길을 연우가 걷고 있었다. 초등학교 교문 앞을 지나고 골목을 돌아서 골목 끝에 작은 집이 보였다. 집안도 달라졌고 대문도 달라졌다. 예전 승훈의 집이었다. 그 길을 연우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다. 뭔가 달라진 것 같아 배를 누를 수 없었다. 그냥 계단 앞에 한참을 서 있었다. 어린 시절 이 집에 달려온 적이 있었다. 추운 겨울밤의 잠옷바람으로 맨발로. 여기 오면 무조건 따뜻할 것 같았다. 그 믿음이 아무 이유 없이 있었다. 그때 그 사람은 아직 여기에 살고 있을까? 30이 됐을 테니 자기처럼 어디선가 잘 살고 있겠지. 연우는 배를 누르지 않고 그냥 돌아섰다. 하지만 골목을 걸으면서 뭔가 가슴 한쪽이 조금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있었다는 걸 자기가 기억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며칠 후 다사랑 호프 오픈 둘째 날. 저녁 장사가 시작될 무렵 문이 열리고 손수레 소리가 들렸다. 연우가 카운터에서 고개를 들었다. 남자가 박스를 싣고 들어오고 있었다. 주류 배송 유니폼, 모자 아래 짧은 머리. 무심하게 들어오다가 연우와 눈이 마주쳤다. 안녕하세요. 주류 배송입니다. 네, 창고는 저쪽이에요. 남자가 박스를 들고 지나갔다. 연우는 아무 감흥 없이 다시 주문서를 봤다.
그런데 창고에서 박스를 정리하던 남자가 멈췄다. 뭔가 모르겠는데 낯설지 않은 게 있다. 고개를 갸웃하며 나왔다. 연우는 이미 다른 테이블로 가 있었다. 남자는 그냥 나갔다. 트럭에 올라타서도 한동안 멍하게 있었다. 아는 사람이었나? 어디서 봤지? 아는 사람을 닮았나? 그런데 닭살 돋는 이 느낌은 뭐지? 트럭이 출발했다. 룸미러의 다사랑오프 간판이 멀어졌다. 모르는 사람이었다. 분명히 처음 보는 얼굴이었다. 그런데 왜 자꾸 익숙한 기분이 드는 걸까? 연우는 유리잔을 닦다 잠깐 손을 멈추고 창밖을 봤다. 승우는 트럭 창밖을 보며 봄 하늘을 올려다봤다. 같은 봄 하늘 아래, 같은 공간에서 아직 서로를 모른 채 두 사람의 봄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세상에는 이런 만남이 있다. 분명히 처음 보는 사람인데 예전에 알았던 사람처럼 친근한 사람. 옆에 있으면 이상하게 편안해지고 서로 말을 하지 않아도 불편하지 않는 사람. 잘 모르는데 오래 알았던 것 같은 그런 감각은 설명할 수가 없다. 논리도 없고 이유도 없다. 그냥 몸이 먼저 기억하는 것이다. 마음이 아직 모를 때 발이 먼저 알아버리는 것처럼. 승우와 연우는 그런 사이였다. 아직은 서로를 몰랐지만 다사랑오프가 오픈한 지 5번째 되던 날 비가 왔다. 승우가 다사랑오프 배송을 마치고 나오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가게 처마 밑으로 뛰어들어 비를 피했다. 잠시 후 영업 준비를 하던 연우가 물건을 들고 뒷문으로 나왔다가 빗속에 갇혔다. 같은 처마 밑으로 뛰어들었다. 둘이 마주쳤다. 우산 없어요? 트럭에 있어요. 거기까지가 너무 멀어서. 연우가 위를 올려다봤다. 빗줄기가 굵었다. 금방 그치려나. 그러겠죠. 뭐? 나란히 처마 밑에 섰다. 빗소리만 가득했다. 한 발짝 차이로 비를 맞고 한 발짝 안에서 비를 피하는 간격. 연우가 먼저 말을 꺼냈다. 비 맞으면서 학교 다닌 적 있어요? 승우가 잠깐 생각했다. 많죠. 초등학교 때 매일 자전거로 다녔는데 비 와도 그냥 탔어요. 자전거요? 연우의 목소리가 살짝 달라졌다. 승우는 눈치채지 못했다. 네, 왜요? 아니에요. 그냥. 연우가 빗속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자전거, 진바지, 봄날, 느티나무, 타임캡슐. 왜 그 기억이 지금 스치는 건지. 승우는 자기 점퍼를 벗어 연우 머리 위에 덮어줬다. 자연스럽게. 일단 뛰어요. 트럭에 우산 있으니까. 아, 괜찮아요. 저는 바로 들어가면 돼요. 어서 뛰어요. 옷이 젖으면 장사를 어떻게 해요? 연우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아까 가게 안에서 자기가 한 말이었다. 그걸 그대로 돌려줬다. 결국 피식 웃고 둘이 빗속을 뛰었다. 트럭 윙바디 안으로 뛰어든 연우는 숨을 고르며 점퍼를 돌려줬다. 많이 젖었어요? 괜찮아요. 연우가 트럭 안을 둘러봤다. 트럭이 많이 낡아 있었다. 마지막 배송인지 트럭 안에는 거의가 빈병들이었다. 갑자기 쏟아지던 비가 그쳤다. 승우가 단말기 영수증을 뽑으려고 차 문을 열었다. 단말기에 공병 회수량을 입력하고 있는데 연우가 차 안 대시보드 위에 사진을 보았다. 이거 어머니 사진이에요? 네. 맞아요. 식당 하세요. 닮았다. 눈이. 승우가 연우를 슬쩍 봤다. 사진을 보는 눈이 따뜻했다. 매니저님의 부모님은 잘 계세요? 연우가 잠깐 멈췄다.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아, 미안해요. 괜찮아요. 이젠 익숙해요. 익숙? 승우는 그 말을 듣고 곧바로 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냥 잠깐 창밖을 봤다. 익숙해진다고 안 아픈 게 아닌데. 그 말이 한참 귓가에 맴돌았다. 주말 낮 동네 작은 마트. 승우가 라면과 음료를 고르다 고개를 드는데 연우가 맞은편에 서 있었다. 둘 다 잠깐 멈췄다. 연우가 먼저 다가왔다. 이 동네 살아요? 바로 위 빌라요. 매니저님도 이 동네 사세요? 저는 두 블록 위쪽이요. 연우가 웃었다. 완전 동네 사람이네요. 자연스럽게 나란히 계산대로 걸었다. 연우의 장바구니엔 혼자 먹는 양의 식재료가 담겨 있었다. 승우가 슬쩍 봤다. 매니저님, 이게 다 사신 거예요? 네, 혼자 먹을 양이라서요. 혼자 사세요? 네, 담당 아저씨는요? 어머니랑 같이요. 연우가 살짝 부러운 듯 말했다. 좋겠다. 매니저님은 이름이 어찌 돼요? 네, 전 최연우라고 해요. 네, 전 담당 아저씨가 아니고 이승우라고 합니다. 이승우? 연우의 눈이 빠르게 승우의 얼굴을 스친다.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었다. 잊을 수가 없는 이름이었다. 그 사람과 같은 이름. 이승우. 승우 씨는 나이가 어떻게 돼요? 저요, 26입니다. 어머, 저랑 동갑이시네요. 그래요. 전 연우 씨가 저보다 어리다고 생각했는데 어리게 봐줘서 고마워요. 계산을 마치고 마트 주차장 옆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연우가 캔커피 하나를 승우에게 건넸다. 승우 씨, 오늘 쉬는 날이에요? 네. 토요일, 일요일은 쉬어요. 연우 씨도요? 네. 주말은 사장 언니가 나오고 알바가 따로 있어요. 잠깐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연우가 피식 웃었다. 우리 이름 부르는 거 자연스럽게 됐네요. 승우도 웃었다. 그러네요. 바람이 불었다. 벤치 사이 공간이 좁아도 어색하지 않았다. 캔커피를 홀짝이며 말없이 앉아있는 시간이 이상하게 편안했다. 그 주차장 벤치에서 1시간 정도 앉아 있었다.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한 것도 아니었다. 동네 어디에 맛있는 국밥집이 있는지, 라디오 프로그램 중 뭐가 재밌는지, 가게 손님 중 어떤 사람이 진상 손님인지, 그런 이야기들로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그게 좋았다.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아도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한테 말을 걸어준다는 게 연우는 그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다. 저 사람 진짜 그 사람일까? 나이도 이름도 눈매도 그 사람과 비슷했다. 이승우. 승우는 시장 바구니를 손에 쥐고 서서 연우가 골목을 돌아 사라지는 걸 봤다. 왜 자꾸 눈이 가는 걸까? 일주일 후 마트에서 나오다 승우 어머니와 마주쳤다. 승우와 어머니는 함께 장을 보고 나오는 중이었다. 어머니 식당 식재료라 양이 많아 카트에 싣고 있었다. 연우가 승우에게 다가갔다. 승우 씨, 어머니 장 보는 거 도와주시나 봐요? 아, 연우 씨, 맞다 오늘 휴무시구나. 네, 주말이라. 어머니는 연우를 보시더니 금방 웃으셨다. 이 아가씨는 누구야? 아, 어머니. 같은 동네 사는 분이에요. 제가 배달 가는 가게에서 매니저님. 그래요? 점심은 먹었어요? 연우가 당황해서 손을 저었다. 저는 좀 이따 먹으려고요. 이따가 어딨어요? 들어와요. 승우 어머니 가게는 마트 바로 옆 골목이었다. 승우가 연우를 슬쩍 봤다. 표정으로 말했다. 어머니한테는 안 통해요. 연우가 웃음을 참으며 따라 들어갔다. 작은 주방이었다. 냄비에서 된장찌개 끓는 소리가 났다. 연우가 자연스럽게 수저를 놓았다.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아가씨 부모님은 뭐 하세요? 제가 어렸을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잠깐 멈추셨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다. 그렇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연우는 아무 말도 못했다. 고생했겠다 라는 말은 많이 들었다. 하지만 힘들었겠다 라는 말은 달랐다. 그 사람의 마음 쪽에서 나오는 말이었다. 어머니가 밥을 퍼서 연우 앞에 놓아주셨다. 많이 먹어요. 비쩍 마른 게 밥을 많이 안 먹나 봐. 연우의 눈이 살짝 빨개졌다. 숟가락을 들었다. 승우가 맞은편에서 연우를 봤다. 연우는 마음이 따뜻한 밥을 먹었다. 그날 그 밥상이 연우에게는 이상하게 오래 기억됐다. 처음인데 처음 같지 않은 식탁. 여기가 원래 내 자리였었던 것 같은 느낌. 어릴 때 한 번 앉았던 적이 있었다. 승우네 집 식탁에. 겨울밤에 울면서 들어온 날. 따뜻한 우유를 받아 마시던 그 식탁. 연우는 승우 어머니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다. 물론 연우는 의식적으로 연결하지 못했다. 그 식탁은 오래전 기억이고 지금 이 식탁은 처음 온 식당이었으니까. 하지만 몸이 기억했다. 여기 오래 앉아 있고 싶다고. 여기서 밥을 더 먹고 싶다고. 식사 후 자연스럽게 걷게 됐다. 승우와 연우는 나란히 공원을 걸었다. 연우가 흘깃 승우를 바라본다. 이 사람이 그 사람과 많이 닮았다. 불편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좀 직접적이라. 아니요. 좋았어요. 연우가 잠깐 있다가 말했다. 뭔가 이 사람과 과거를 이어보고 싶었다. 살며시 연우 자신의 과거사를 흘려보았다. 제가 고아원 있을 때 밥 챙겨주는 어른이 거의 없었거든요. 고아원에서 자랐어요? 네. 중학교 때 입양 갔어요. 근데 이상하게 고아원 시절이 더 기억에 남아요. 승우의 발걸음이 아주 조금 느려졌다. 어느 동네요? 조원동 쪽이요. 거기서 초등학교, 중학교 다녔어요. 승우가 멈췄다. 조원동요? 연우가 고개를 돌렸다. 왜요? 승우가 잠깐 연우를 바라봤다. 뭔가가 스쳤다. 하지만 확신하기엔 너무 멀게 느껴졌다. 아니에요. 그냥 누군가 생각나서. 누구인데요? 비밀입니다. 하. 둘이 다시 걸었다. 저수지 물이 저녁빛을 받아 빛났다. 연우는 아직 모른다. 승우가 조원동 사람이었다는 걸. 같은 학교를 다녔다는 걸. 승우는 말하지 않았다. 아직 확신이 없어서. 아니면 확신이 두려워서. 그 다음 배송날. 승우가 창고 정리를 도와주며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눈다. 배송일 힘들지 않아요? 몸은 힘들죠. 근데 혼자 움직이는 게 오히려 편해요. 그 말 알 것 같아요. 바쁘면 머릿속이 조용해지거든요. 승우가 박스를 들다 잠깐 멈춘다. 아까도 비슷한 말 했어요. 연우가 눈을 크게 떴다. 제가 그 말 자주 해요? 두 번째예요. 연우가 멈췄다. 저 사람이 첫 번째 말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뜻밖이었다. 사람들은 보통 상대방의 말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런데 이 사람은 기억했다. 왜인지 그게 가슴 한쪽을 건드렸다. 어느 날 늦은 오후, 가게에서 서빙을 돕던 연우와 술박스를 옮기던 승우가 부딪혔다. 연우가 쟁반위에 들고 가던 생맥주가 승우 셔츠에 쏟아졌다. 아, 죄송해요. 제가 들어오는 걸 못 봤어요. 승우가 젖은 셔츠를 보다가 웃었다. 괜찮아요. 어차피 맥주 배달하는 사람이 맥주 맞는 건데요. 연우가 웃음을 터뜨렸다. 승우도 따라 웃었다. 처음 보는 서로의 웃음이었다. 연우가 화장지를 내밀었다. 그래도 일하는 중이신데 저희 화장실 써도 돼요. 됐어요. 괜찮습니다. 연우가 단호하게 말했다. 됐어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서요. 승우가 어이없이 웃으며 따라 들어갔다. 화장실에서 대충 정리하고 나온 승우. 연우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다 닦았어요? 네.
감사해요. 잠깐의 침묵이 흘렀다. 승우가 먼저 말을 꺼냈다. 매니저 일한 지 오래됐어요? 아니요. 사장 언니가 이 가게 오픈하면서니깐 이제 한 달. 이 일하는 게 좋아요? 연우가 잠깐 생각했다. 바쁘면 딴 생각 안 해도 돼서 좋아요. 그 말이 벌써 세 번째였다. 승우가 조용히 그 말을 되새겨 보았다. 딴 생각? 어떤 생각을 안 하고 싶은 걸까? 그거 좋은 이유네요. 연우가 승우를 봤다. 그가 웃었다. 눈이 먼저 웃는 사람이었다. 닮았다. 그 눈빛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다. 늦은 밤, 연우가 가게 앞을 테라스를 청소하고 있는데 승우가 지나갔다. 근처 가게에 생맥주 탄산가스를 교환해주고 가던 참이었다. 연우가 먼저 아는 척을 했다. 안녕하세요? 핸드폰을 보며 걷던 승우가 고개를 들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늦은 시간인데 어디 다녀오시나 봐요? 근처 가게에 가스 교체 해주느라고요. 저녁은 먹었어요? 아직 못 먹었어요. 저 밥 먹으러 갈 건데 같이 가요. 두 사람이 24시간 국밥집으로 향했다. 형광등 아래 마주 앉아 국밥을 먹었다. 늦은 밤 국밥은 처음부터 끝까지 뜨거웠다. 연우가 숟가락을 놓으며 말했다. 있잖아요, 승우 씨. 네. 연우가 고개를 들어 승우를 봤다. 이제 그 사람을 확인하고 싶었다. 어릴 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승우가 조용히 들었다. 마치 오빠처럼 챙겨줬어요. 고아원 애라고 아무도 안 놀아줄 때 자전거도 태워주고 비 오는 날에도 같이 뛰어주고. 승우의 숟가락이 천천히 내려갔다. 근데 중학교 올라가면서 내게서 멀어졌어요. 애들 보는 눈도 있고 뭐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연우가 웃었다. 그 웃음이 조금 슬펐다. 근데 이상하게 그게 제일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집이 반대 방향인데도 보육원 근처까지 태워다 줬던 것. 비 맞을 때 가방으로 비를 가려줬던 것. 추운 겨울 잠옷바람으로 그 친구 집까지 뛰어갔던 것. 친구 어머니가 따뜻한 우유를 건네줬던 것. 그런 것들이요. 승우가 낮게 물었다. 이름이 뭐였어요? 그 친구. 연우가 잠깐 기억하듯 웃으며 말했다. 이승우요. 승우 씨랑 이름이 같죠? 승우의 심장이 빠르게 요동치고 있었다. 어떻게 수진이랑 있었던 일을 다 알고 있지. 정적이었다. 승우가 연우를 자세히 바라봤다. 수진이랑 닮은 것도 같고 아닌 것도 같다. 연우는 무심히 국밥을 저었다. 아직 확신하기엔 일렀다. 이승우. 내 이름이다. 그 목소리로, 그 얼굴로 내 이름을 말하고 있다. 혹시 수진이? 수진이 너구나. 연우 씨. 연우가 고개를 들었다. 승우의 표정이 흔들렸다. 말이 나오려다 멈췄다. 연우가 그 얼굴을 이상하게 바라봤다. 결국 승우가 웃었다. 아니에요. 국밥 다 식겠다. 아직은 말을 못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두려웠다. 수진이라면 반가워할까? 수진이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지? 중학교 때 복도에서 외면했던 걸 기억하고 있을까? 많은 생각으로 머릿속이 흔들렸다. 멍한 상태로 숟가락을 들었다. 국밥이 식어가고 있었다. 그날 밤 승우는 오래 잠을 못 잤다. 방에 누워 천장을 봤다. 창밖으로 봄달이 떠 있었다. 진짜 강수진일까? 강수진이 왜 최연우가 된 걸까? 그런데 왜 나를 모르는 걸까? 아님 모른 채 하는 걸까? 아무튼 살아 있었다. 잘 지내고 있었다. 그것도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승우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다. 창가에 서서 달을 봤다. 그때 내가 복도에서 멈춰섰더라면, 친구 팔을 뿌리치고 수진이한테 먼저 갔더라면, 그래도 달라졌을까? 아니면 어차피 이렇게 됐을까?
모르겠다. 그냥 지금 이 사람이 내 기억 속의 수진이라는 게,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내 마음 한쪽에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게, 그게 지금 느껴지는 거였다. 연우는 집으로 돌아와 불을 켜지 않고 소파에 앉아 있었다. 직접적으로 물어볼 걸 그랬어. 내가 아는 그 사람이 승우 씨 맞느냐고. 그런데 아니라고 하면 창피한 걸까? 오늘 국밥집에서 그 사람 표정이 이상했다. 뭔가를 말하려다 멈춘 그 얼굴. 뭘 말하려 했던 걸까? 연우는 생각했다. 승우 씨 옆에 있으면 왜 이렇게 편안해지는 걸까?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은 걸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낯설지 않은 걸까? 모르겠다. 아직은. 하지만 이 느낌이 뭔지는 조금씩 알아가고 있었다. 창밖에 봄달이 떠 있었다. 같은 달을 두 사람이 따로 바라봤다. 아직 서로를 모르는 채로. 세상에는 두 종류의 비밀이 있다. 말하지 않아서 비밀인 것과 말할 수 없어서 비밀인 것. 전자는 언젠가 말하면 된다. 후자는 그걸 말할 용기가 필요하다. 승우는 그 용기를 찾는데 며칠이 걸렸다. 그 며칠 동안 퇴근할 때마다 일부러 다사랑호프 앞을 지난다. 주류를 배송할 때는 연우가 출근 전이라 말할 기회가 없었다. 가게 간판이 보일 때마다 멈추고 싶었다. 하지만 매번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지나쳤다. 사람은 가끔 알면서도 모르는 척 살고 싶을 때가 있다. 지금 이게 좋으니까. 지금 이 느낌이 사라질까봐. 그래서 승우는 말을 아꼈다. 그리고 그만큼 마음이 더 깊어졌다. 어느 밤 승우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어머니 방 옷장 안쪽에 밀어 넣어두었던 종이상자. 이사를 여러 번 다니면서도 항상 챙겨온 그 상자를. 그 안에는 초등학교 졸업 앨범이 있었다. 두꺼운 빨간 표지의 페이지를 하나씩 넘겼다. 같은 반 단체 사진. 아이들 얼굴이 작게 각자 자기 자리에 박혀 있었다. 한쪽 끝에 작은 여자아이. 강수진. 승우는 그 얼굴을 오래 봤다. 그리고 지금 연우의 얼굴을 기억에서 꺼냈다. 겹쳐봤다. 눈매. 입술 양쪽 끝이 살짝 올라가는 방식. 말할 때 고개가 살짝 기우는 습관. 같았다. 같은 사람이었다. 승우가 앨범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있었다. 최연우, 강수진, 살아있었구나. 잘 지내고 있었구나. 이름이 달라서 전혀 상상을 못했어. 그 말을 혼자서 몇 번이고 되뇌었다. 창밖에 봄달이 떠 있었다. 승우는 한동안 창가에 서서 달을 봤다. 앨범을 덮으면서 문득 생각났다. 그때 내가 복도에서 수진이 앞에 멈춰섰더라면, 친구들을 뿌리치고 수진이한테 먼저 갔더라면, 그랬으면 달라졌을까? 아니면 어차피 이렇게 됐을까? 모르겠다. 다만 한 가지는 알았다. 지금 이 사람이 내 기억 속의 수진이라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내 마음 한쪽에 조금씩 들어오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제는 말해야 한다는 것. 중학교 1학년 그 봄, 느티나무 아래 묻은 빨간 과자 상자. 연우가 기억할까? 아니면 잊었을까? 승우는 창밖을 봤다. 광교산 능선의 그 느티나무 아래. 승우가 뭔가를 결심하듯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돌아온 토요일. 승우는 혼자 광교산 능선으로 갔다. 구릉지 산과 밭이 군데군데 달라져 있었다. 예전 밭이었던 곳은 과수원으로 바뀌었고 비포장 길이었던 곳이 시멘트 포장으로 변해 있었다. 그래도 올라가는 입구 오솔길은 거의 그대로였다. 나무들이 더 굵어지고 풀이 더 우거졌을 뿐. 오솔길 끝 과수원 입구 느티나무는 그대로 있었다. 승우는 나무 아래에 섰다. 오래전 수진이와 나란히 쪼그려 앉았던 자리에 느티나무 아래를 보았다.
빨간 상자가 묻혀 있는 곳. 한참을 그 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같이 와서 꺼내기로 한 우리들의 타임캡슐. 꺼내볼까? 아니야, 같이 와서 보기로 한 거잖아. 한참을 망설이다 그냥 산을 내려왔다. 어느 날 저녁 다사랑호프에 추가 배송이 있었다. 승우는 술상자를 싣고 들어오면서 주머니 안을 한번 확인했다. 앨범에서 조심스럽게 뜯어온 사진 한 장. 아이들 단체 사진. 강수진의 얼굴이 작게 박혀 있는. 승우가 들어오자 연우가 카운터에서 인사했다. 승우 씨, 미안해요. 어제 주문해서 누락됐어요. 승우가 술상자를 내려놓으며 연우를 봤다. 연우는 아직 모른다. 연우 씨, 창고 정리 좀 도와줄래요? 네, 그럴게요. 연우가 자연스럽게 따라 들어왔다. 좁은 창고 안. 둘이 나란히 박스를 정리하는데 승우가 멈췄다. 연우가 고개를 돌렸다. 왜요? 승우가 연우를 봤다. 아무 말 없이 오래. 잠깐 말이 나오지 않았다. 연우가 눈을 크게 뜨고 기다렸다. 승우가 조용히 물었다. 조원동 수성초등학교 몇 학년까지 다녔어요? 연우의 손이 멈췄다. 초등학교 내내요. 왜요? 그럼 중학교는요? 중학교는 1학년까지 다니다 서울로 갔어요. 연우의 표정이 달라졌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또렷하게 물었다. 근데 그런 걸 왜 물어요? 승우가 천천히 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다. 반으로 접힌 사진. 조심스럽게 펼쳐 연우 앞에 내밀었다. 연우가 사진을 받았다. 아이들이 단체로 찍은 졸업사진이었다. 연우의 눈이 사진 위를 천천히 훑었다. 한쪽 끝에 자리한 작은 여자아이. 눈이 멈췄다. 강수진 본인이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이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승우가 낮게 말했다. 강수진, 나 이승우야. 정적이 흘렀다. 연우가 눈을 들어 승우를 봤다. 처음으로 제대로 천천히 오래도록. 그 눈빛 안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무너져 내렸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승우가 다시 말했다. 나 이승우야. 같은 반이었고 자전거를 같이 탔던. 연우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좁은 창고 안에서 연우가 울었다. 어깨만 흔들거리며 소리도 없이 눈물만 뚝뚝 흘렀다. 사진을 손에 쥔 채로 말을 잃은 채로 승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연우가 울음을 정리할 수 있을 때까지. 한참 후에 연우가 물었다. 처음부터 알았어? 처음엔 몰랐어. 조금씩 느낌이 왔는데 확신을 못했어. 그럼 언제 알았어? 국밥집에서 내가 내 이름 말했을 때 조금. 연우가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울면서 웃는 얼굴이었다. 그럼 그날 왜 말 안 했어? 그땐 준비가 안 됐어. 뭘? 승우가 천천히 말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수진이 아니면 어떡하나 하고. 연우가 울음을 멈췄다. 승우에게 고개를 돌렸다. 바보야, 그래도 물었어야지. 그러게 용기가 없었나 봐. 나도 어렴풋이 긴가민가 했어. 연우가 한참을 승우를 쳐다본다. 그리고 말했다. 중학교 때부터 내가 좀 변했고 날 멀리하는 기분이 들었어. 승우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연우가 눈물을 다시 닦았다. 당시엔 많이 서운했어. 숨고 싶었어. 승우가 고개를 들었다. 그래도. 연우가 승우를 봤다. 그래도 내가 태워줬던 자전거 생각하면 항상 조금씩 괜찮아졌어. 아무도 내 편 아닌 것 같은 날에 날 챙겨주고, 비 올 때 가방으로 비를 가려주고. 승우의 눈도 빨개졌다. 나는 내가 짐바지에 앉을 때마다 긴장했어. 넘어지면 어떡하나 하고. 연우가 웃었다. 한 번도 안 넘어졌잖아.
내가 열심히 달렸거든. 둘이 동시에 웃었다. 울면서 웃는 웃음이었다. 좁은 창고에서 나와 골목에 나란히 앉았다. 계단 한 칸에 어깨를 붙이고 연우가 말했다. 한겨울 보육원에서 뛰쳐나온 날 너네 집에 갔던 거 기억나? 승우가 연우를 봤다. 응, 기억나. 진짜? 어머니도 가끔씩 이야기하곤 했어. 연우가 잠깐 웃었다. 그날 우유가 얼마나 따뜻했는지 몰라. 승우가 웃었다. 어머니가 아무것도 안 물어봤잖아. 그게 더 좋았어. 왜 왔냐고 물어봤으면 어쩔 줄 몰랐을 거야. 잠깐 침묵이 흘렀다. 연우가 다시 말했다. 오픈 전날 조원동에 갔어. 승우가 눈을 들었다. 예전 한겨울에 내가 찾았던 집. 거기를 벨은 못 눌렀어. 집이 너무 변해서 그냥 앞에 서 있다 왔어. 승우는 아무 말도 못했다. 연우가 계단을 내려다보며 말했다. 그때 승우는 내게 키다리 아저씨 같았어. 키다리 아저씨? 나한테는 그냥 존재만으로 힘이 됐던 그런 소중한 친구였었어. 승우가 연우를 봤다. 연우가 천천히 승우를 봤다.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없어. 그 말에 골목이 조용해졌다. 바람이 불었다. 봄바람이었다. 둘이 오래 골목 계단에 앉아 있었다. 말이 많지 않았는데 조용하지는 않았다. 오래 쌓인 것들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시간이었다. 연우가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다. 입양 가기 전날 광교산에 올라갔었어. 승우가 연우를 봤다. 느티나무 있는데. 승우가 숨을 멈췄다. 우리가 묻어둔 상자가 거기 그대로 있을 것 같아서. 연우가 웃었다. 조금 쓸쓸한 웃음이었다. 꺼내고 싶었어. 아니면 거기에 있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 근데 혼자 꺼내면 안 될 것 같았어. 둘이 같이 꺼내기로 했던 거니까. 승우가 조용히 말했다. 나도 그 상자 생각했어. 연우가 고개를 돌렸다. 수진이가 사라지고 나서 혼자 한번 거기 갔었어. 꺼내봤어? 못 꺼냈어. 혼자 꺼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연우가 승우를 봤다. 눈빛이 흔들렸다. 아직 있을까? 승우가 잠깐 생각하다 천천히 일어났다. 가보면 알지. 연우가 멈췄다. 지금? 응. 연우가 승우를 올려다봤다. 승우가 손을 내밀지는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갈 거냐고 묻는 눈빛으로. 연우가 천천히 일어났다. 저녁이 되기 전에 늦은 오후. 둘이 나란히 광교산 능선으로 향했다. 군데군데 달라져 있었다. 밭이었던 곳이 과수원으로 바뀌고 울퉁불퉁하던 황토길이 시멘트로 덮여 있었다. 그래도 뒷산 오솔길은 거의 그대로였다. 나무들이 더 굵어지고 풀이 더 우거졌을 뿐. 연우가 걸으면서 말했다. 가는 길 기억해? 응. 너는? 연우가 나뭇가지를 손으로 살짝 건드리며 웃었다. 발이 기억해. 눈보다 발이. 둘이 오솔길 끝에 다다랐다. 느티나무가 보였다. 컸다.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컸다. 10년 넘게 자란 나무는 줄기가 굵어지고 가지가 넓게 퍼져 있었다. 그 아래 그늘이 넉넉했다. 연우가 멈춰서서 나무를 올려다봤다. 그대로 있네. 작게 말했다. 나무한테 하는 말 같기도 했다. 승우가 그 느티나무 옆 땅을 찾았다. 빨간 상자를 묻었던 자리. 풀이 자라 있었지만 그 아래가 약간 다른 색이었다. 기억이 맞았다. 여기야. 승우가 옆에 있던 나뭇가지로 조심스럽게 풀을 걷어내고 흙을 파기 시작했다. 연우가 쪼그려 앉아 함께 손으로 흙을 걷어냈다. 깊지 않은 곳에 있었다. 습기가 있었지만 비닐로 싸둬서 안은 괜찮았다. 연우가 상자를 두 손으로 꺼냈다. 둘 다 손이 흙투성이었다.
연우가 상자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다. 열어봐. 승우가 말했다. 연우가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다. 세월만큼 누렇게 색이 바른 종이 2장이 들어 있었다. 연우가 종이 2장을 꺼냈다. 접힌 자국대로 천천히 펼쳤다. 어느 쪽이 누구 것인지는 펼쳐보면 바로 알 수 있었다. 연우가 자기 글씨를 먼저 봤다. 작고 또박또박한 14살의 글씨. 오래도록 가족이랑 밥 먹는 사람이 되고 싶다. 혼자가 아닌 외롭지 않은 사람. 연우가 입술을 꽉 다물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지만 참았다. 그리고 승우의 종이를 펼쳤다. 어머니가 웃게 해드리고 싶다. 걱정 안 해도 될 아들이 되고 싶다. 연우가 그 글씨를 한참 봤다. 14살 승우가 쓴 것이었다. 그 나이에 어머니 걱정을 하다니. 자전거를 타고 매일 교문 앞에 나타나던 그 아이가. 연우가 종이를 승우에게 내밀었다. 승우도 자기 것을 연우에게 내밀었다. 둘이 서로의 종이를 바꿔 읽었다. 승우가 연우의 글씨를 읽으면서 눈빛이 흔들렸다. 혼자가 아닌 외롭지 않은 사람. 그 14살이 그걸 원했구나. 그 나이에 그게 제일 갖고 싶었구나. 연우가 승우의 글씨를 읽으면서 눈물 한 방울을 흘렸다. 어머니는 요즘 자주 웃어? 승우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많이. 연우가 웃었다. 그럼 이루어졌네. 승우가 연우를 봤다. 너는? 연우가 자기 종이를 다시 봤다. 오래도록 가족이랑 밥 먹는 사람이 되고 싶다. 혼자가 아닌 외롭지 않은 사람. 잠깐 생각했다. 모르겠어. 아직. 그리고 살짝 웃었다. 근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 조금씩. 바람이 느티나무 잎을 흔들었다. 봄빛이 나뭇잎 사이로 흩어졌다. 우리 이거 다시 묻자. 연우가 종이를 상자에 넣으며 말했다. 왜? 승우가 뚜껑을 닫으며 말했다. 완전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해야 하잖아. 30살의 가치. 연우가 그 말을 들었다. 가치. 연우가 그 단어를 또다시 들었다. 중학교 때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처럼 당연하고 아무렇지 않게. 그래서 더 좋았다. 상자를 다시 흙 속에 넣었다. 둘이 함께 흙을 덮었다. 상자를 묶고 나서 둘이 느티나무에 등을 기댔다. 나무 아래 그늘이 넉넉했다. 저녁빛이 오솔길을 타고 들어왔다. 연우가 흙 묻은 손을 바지에 닦으며 말했다. 승우야, 그때 말없이 자전거 짐바지 두드리던 거. 응? 그 손짓. 어떻게 하면 올라타라는지 말 안 해도 알 수 있었어. 그냥 그 손짓 하나로. 승우가 웃었다. 넌 한 번도 안 물어봤잖아. 물어볼 필요가 없었으니까. 잠깐 침묵이 흘렀다. 연우가 무릎을 안고 말했다. 승우야, 있잖아. 응. 그때 보육원에서 뛰쳐나온 날. 발이 저절로 너희 집으로 향했어. 무섭지도 않았어. 거기 가면 괜찮을 것 같아서. 승우가 연우를 봤다. 나도 그날 기억해. 잠옷바람에 신발도 신지 않고. 연우가 조용히 말했다. 그때 문 열어줬잖아. 아무 말 없이. 그야. 왜 그랬어? 승우가 잠깐 생각했다. 그냥 문 열어주면 되는 거 아니었어? 연우가 그 말을 듣고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문 열어주면 되는 거 아니었어? 그 단순함이, 그 당연함이.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다. 너는 내게 그런 사람이었어. 뭐가? 물어보지 않고 그냥 열어주는 사람. 승우가 연우를 봤다. 연우가 나뭇잎 사이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나는 오래 기다렸어. 누가 먼저 문을 열어주길. 근데 그게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 승우가 낮게 말했다. 미안해. 연우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하다고 하지 마. 우리 이렇게 다시 만났잖아.
바람이 불었다. 연우가 웃으며 하늘을 봤다. 신기하지? 같은 동네에 살면서 몰랐다는 게 신기하다기보다 승우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다행이다 싶어. 연우가 고개를 돌려 승우를 봤다. 다행? 응. 이번엔 그냥 지나치지 않아서. 연우가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내리깔았다. 귀가 빨개졌다. 나도. 둘이 만석공원을 걸었다. 저수지 물 위로 노을이 깔렸다. 어깨가 가끔 닿을 듯 말 듯한 거리로. 연우가 말했다. 있잖아, 승우야. 응. 옆에 있으면 왜 이렇게 편해지는지 모르겠다. 말 많이 안 해도 불편하지 않고. 승우가 앞을 보며 걸었다. 몸이 기억하는 거 아닐까? 그 말. 연우가 피식 웃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비 오는 날 처마 밑에서. 승우가 연우를 봤다. 자전거 얘기 나왔을 때. 들었어? 목소리가 달라졌잖아. 연우가 눈을 크게 떴다. 그걸 어떻게 알아챘어? 그야. 연우가 헛웃음을 내뱉었다. 그러면서 말은 왜 안 했어? 아직 확신이 없었으니까. 졸업 앨범 사진까지 가져오면서 그건 확인하고 싶어서. 연우가 멈췄다. 돌아서서 승우를 봤다. 있잖아. 나 그거 항상 생각했어. 뭘? 그때 내가 계속 너랑 함께였다면 내가 조금 덜 외로웠을까? 연우가 걸음을 멈추고 승우를 돌아봤다. 그때 승우 너도 힘들었을 것 같아. 응, 조금. 그때 말하지 그랬어. 티내기 싫었어. 너한테는. 연우가 한참 승우를 봤다. 그럼 우리 둘 다 힘들고 외로웠는데 서로 몰랐네. 응. 우린 참 이상한 사이다. 승우가 웃었다. 연우가 조용히 물었다. 지금은? 지금 내가 옆에 있을 때 힘드냐고? 승우가 연우를 봤다. 노을빛이 연우 얼굴에 가득했다. 아니. 연우가 고개를 숙였다. 귀가 빨개졌다. 나도 이제 외롭지 않아. 동네 골목에는 저녁 황혼이 지고 있었다. 광교산 오는 길에 세워뒀던 승우의 배송 트럭. 그 옆에 낡은 자전거 한 대가 세워져 있었다. 연우가 멈췄다. 저건 뭐야? 자전거. 그건 아는데 왜 저기 있어? 승우가 자연스럽게 자전거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오늘 여기 올 것 같아서 가져왔어. 연우가 멈춰서서 승우를 봤다. 오늘 여기 올 줄 알았어? 응. 어떻게? 왠지. 연우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승우가 짐바지를 손으로 툭툭 두드렸다. 그 손짓. 연우의 숨이 멈췄다. 그 손짓을 알고 있었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다. 10살 때부터. 어디 가는 건데? 모르는데. 무슨 대답이 그래? 승우가 연우를 봤다. 같이 가는 거잖아. 연우가 승우를 한참을 봤다. 그리고 조용히 짐바지에 올라탔다. 승우가 페달을 밟았다. 자전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골목을 빠져나갔다. 저녁 바람이 불었다. 승우야. 응. 늦게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안 늦은 것 같기도 해. 승우가 잠깐 뒤를 돌아봤다. 연우가 웃고 있었다. 눈이 먼저 웃는 얼굴. 10살 때 짐바지 위에서 처음으로 웃었던 그 눈빛과 똑같은. 승우가 웃으며 다시 앞을 봤다. 안 늦은 건 확실해. 자전거가 노을 속으로 달렸다. 바람이 연우의 머리카락을 날렸다. 봄꽃이 흩날렸다. 누군가의 등이 앞에 있었다. 좁지도 넓지도 않은.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든든한 그 등이 다시 연우 앞에 있었다. 기억이란 이상한 것이다. 잊은 줄 알았는데 몸이 기억하고,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마음이 먼저 알아보고, 늦었다고 생각했는데 아직 봄이고, 느티나무 아래 묻어둔 상자 안에는
두 장의 종이가 있었다. 14살의 글씨로 쓴 14살이 가장 원했던 것들. 그 소원은 아직 땅 속에 있다. 완전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러 갈 날을 기다리면서, 둘이 함께 다시 열어볼 그날을 기다리면서, 두 사람은 그날 이후로도 가끔 자전거를 탔다. 아무 계획 없이 모르는 방향으로. 그러나 항상 같이. 봄바람이 부는 어느 저녁, 연우의 소원은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었다. 자전거 두 바퀴처럼 나란히 같은 속도로. 그래서 더 좋았다.